한 주간 국내 자동차 소식을 리뷰하는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요, 국내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총 6개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요, 바로 국토부가요, 다음 달부터 견인차 군안 작업 시 동의서를 작성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담은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 달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개정안은요, 군안용 특수자동차 고장 및 사고 차량을 운송할 경우 서면 군안 동의서를 받도록 제도가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요, 군안 작업 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운임을 통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 운임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요금 발생 사실과 그 수준을 미리 안내하는 서면 군안 동의서를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안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 종사자는요, 최종 목적지까지 총 운임에 대해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를 하고요, 서면으로 군안 동의서를 작성한 후 차량을 운송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반 시에는요, 위반 차량 운행 정지 10일 행정처분이 부과가 되고요,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고, 여러분 군안용 특수자동차 가끔씩 고속도로나 이런 데 외곽 순환도로 같은 데 보시겠지만, 이제 고장이 났거나 사고가 나면 걸치더라도 몇십만 원이요. 그냥 부르는, 레카 업체에서는 부르는 게 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토부에서 이런 게 다음 달 1일부터 규칙하고, 만약에 운전자분께서 사고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이런 거를 개정을 안 했으면 반드시 신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정부 이야기입니다. 정부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자동차 협력업체 지원하기 위해 3천억 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은행권은요, 중견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을 시행을 하고요, 완성차 업계에 대한 유동성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해서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코리아 애프터 판교 연구소에서 상생을 통한 자동차 산업 살리기 현장 간담회를 하고 이와 같은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개최한 간담회는 현대기아차, 한국지임도 완성차 업계와 1차, 2차 부품 협력 업체 4개사,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협회 및 자동차 산업협동조합 조합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됐고요. 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요, 이제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동차 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 업계, 금융기관의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며,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코로나 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약 5조 원의 규모의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현장의 많은 중소 중견 기업에서는 그 돈이 모두 어디 갔느냐 안타까운 호소를 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요, 지난 2월 7일부터 5월 22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자동차 산업 신규 대출이 1조 9천억 원, 만기 연장 3조, 수출입 금융 등 2천억 등이 지원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이들 이렇게 체감을 못해서 이번에 또한 3천억 원에 또 출연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산업통상부는 또 이제 미래차 전환에 대한 또 지원도 전폭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간담회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휴맥스 이야기입니다.
휴맥스가요, 이 전기 충전기 제조와 서비스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고 합니다. 셋톱박스 등 기존 사업에서 미래 모빌리티 분야로의 배신을 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700억 원을 들여 인수한 주차관리 업체 하이파킹의 주차 인프라를 기반으로 충전 사업을 진출을 하고요. 기존 자동차 제작 및 부품 고객사를 활용해 세계 충전기 시장까지 진출한다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휴맥스는요, 이 전기차 충전 분야 전담 회사인 휴맥스 EV를 통해 충전기 제작사 PNC를 인수를 하고요. 전기차 충전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해 국내 유력 주차장 관리업체 하이파킹을 인수한 데 이어 충전 서비스 서버 업체도 지분을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큰 그림을 그려왔던 거죠. 그래서 또한 휴맥스는요, 휴맥스 EV 그 다음에 스틱과 함께 공동 인수한 휴맥스 모빌리티, 그 다음에 휴맥스의 방송용 소프트웨어 개발 자회사인 RTKS 등 이대 3개의 계열사를 핵심으로 미래 모빌리티 신사업을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현대차 그룹인데요. 현대차 그룹이요, 드디어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를 건립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뭐냐면요, 바로 충남 태안군 태안기업 도시에 건설 중인 이 첨단 주행 시험장 내, 그러니까 여기 시험장이 이 한국타이어 엔테크놀로지가 지금 현재 건설 중인 시험장에 현대차 그룹의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를 건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과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부회장이 지난 17일 조인식을 갖고요. 향후 대한민국 자동차 문화에 큰 획을 그을 드라이빙 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 태안 주행 시험장은요, 부지 면적이 축구장 약 176개의 크기로요, 크기 126만 미터 제곱, 약 38만 명에 달한다고요. 총 길이가요 4.6km에 이르는 고속 주회로와 함께 다양한 노면의 시험로를 갖춘다고 합니다. 영종도에 있는 BMW 드라이빙 센터보다 5배 이상의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 그룹은요, 또 고객이 다양하고 역동적인 드라이빙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주행 시험장의 주요 시설을 사용하는 것 물론 고객 경험 특화된 주행 체험 시설과 고객 전용 건물을 추가로 건설해 2022년 상반기에 개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를 대표하는 자동차 그룹과 타이어 기업이 손을 맞잡으니 단번에 글로벌급 자동차 문화 테마파크가 조성됐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대차 그룹이 지금 강원도 인제 스피디움 서킷을 이용을 해서 지금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를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센터를 건립을 했을 때 일단 왔다 갔다 두 갈래가 있었어요. 센터를 건립을 할 건지 아니면 기존의 국내 서킷으로 이용할 건지인데, 일단은 국내 서킷으로 지금 단장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차피 현대차 그러면 사실 센터를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큰 그림으로는 최종 목표는,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거의 한 3년 정도 시간을 벌어가지고 이번에 건립이 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갔다 왔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레벨 1을 이수했고요. 추후에 레벨 2와 레벨 3를 이수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신의 한 수가 나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기아차인데요. 기아 자동차가 이 목적 기반 모빌리티 PBV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PBV가요, 이 차량이 2030년 전 세계 자동차 시장 수요의 25%를 차지한 만큼 급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PBV 시장을 선점을 위한 차원인데요. 기아차 사장인 바로 송호성 사장이 광주 공장과 광주 지역 특장 전문업체 코비코를 찾아 국내 PBV 관련 생태계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광주 하남 공장은요, 군용 차량을 비롯해 특수 차량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다양한 목적에 적합한 차량을 개발 및 납품하고 있는데요. 48년간 축적된 특수 차량 사업을 경험을 통해 이 사업에 필요한 핵심 역량과 전문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기아차의 중장기 프로젝트인 플랜 S에서요, 이 전기차 모빌리티 솔루션 2대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죠. 특히 차량 공유, 상거래 등의 확대로 수요가 예상되는 이 PBV 시장에서 선도적인 경쟁력을 확보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산업 추진실이 새롭게 신설이 되었다고요. 또 영국의 상업용 전기차 전문업체 얼라이버의 전략적 투자를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려고 지금 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쌍용차 이야기입니다. 쌍용자동차가 다시 10년 만에 다시 새 주인 찾기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마힌드라가 지금 결국 지분 매각을 위한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었고요. 지금 관심을 보이는 지역 기업이 규모와 차 사업에 대한 경험을 감안할 때 쌍용차의 회생 발판이 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요, 마힌드라는 최근 베트남 기업 등과 지분 매각 위에 물밑 접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베트남 기업이 주된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힌드라가 보유한 지분의 약 2천억 원의 경환권 프리미엄을 더해서 2,50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쌍용자동차가 자체 플랫폼 보유 등 기술력도 충분하고 국내 판매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각 가능성을 높인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마힌드라가 사실 지난 2011년에 인수한 후 약 7천억 원에 육박한 자금 쏟아나 부었지만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결국에는 회생을 매각을 한다고 하고요. 또 코로나19 때문에도 또 낮은 사업부터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나온 얘기가 지금 중국 쪽하고 베트남 쪽, 특히나 베트남은 빈페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빈페스트가 이제 약간 그 빈그룹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판에 베트남판 삼성전자라고 불리는 이 빈그룹이 이 빈페스트라는 자동차 기업을 신설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전기차라든지 뭐 이렇게 조금씩 해외 자동차 소식에서 가끔씩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거기가 지금 일단 후보군에 올라 있고, 뭐 중국의 지리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막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중국 업체도 관심을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시 10년 만에 다시 돌아가겠는데요. 이번 매각에는 정말 제대로, 또한 적극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좀 적극적인 그런 기업이 투자를 해서
조금 쌍용자동차가 조금 꽃길만 걷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국내 자동차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요, 현재 네이버와 티스토리, 팝빵과 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요,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 유축을 해주시면 감사했고, 티스토리 구독, 팝빵과 파티에서는 구독 및 후원, 만약 유튜브에서는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국내 모터스포츠 소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꼭 실천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